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9일 목요일 박상규의 직설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 조야에서 이재명은 반미 친중파가 확실하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1차 탄핵 소추안 내용 중에 매우 위태롭고 위험스러운 대목이 있다면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보수 인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민주당 등 야 6당이 작성했던 바로 이 대목인데요. 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 이런 대목입니다. 기이한 외교 정책이라고 일본과의 윤 대통령의 그 친숙하려 했던 그런 외교를 표현했어요. 기이하다.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싶었는데 한마디로 기이하다는 내용이 뭐 기담 같다. 아주 기기묘묘한 괴짜 정책이다. 이런 이 내용을 부각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난 12월 3일 밤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만 해도 미국 정부와 조야에서는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이러면서 강력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때 미국이 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노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야당이 민주당이 특히 주도해서 작성한 1차 탄핵 소추안의 내용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무슨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 이게 탄핵 사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미국에도 알려지니까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미국이란 말은 여기에 안 들어있지만 이게 결국 윤 대통령이 추구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그리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도모하려 했던 그런 내용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이게 윤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상한 대목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회자되고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매우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기류가 확 바뀌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1월 20일에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트럼프 정부와 가까운 측근들로부터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공화당 안에서도 유력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과 중국이 연계되어 있다. 이런 확증이 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또 중국의 매우 악의적인 영향력이 한국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또 우려하는 대목도 나오고요. 한국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 지금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다 미국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특히 미 국방부에서 사이버 안보를 담당했던 존 밀스 전 육군 대령. 지금은 민간인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매우 가까운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매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스티브 배넌이라는 트럼프의 수석 고문이었던 그 사람과의 이제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면 중국이 한미동맹을 훼손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밀스는 아예 한 걸음 더 나가 이재명은 좌파 친중 인사고 6.25 때 한국을 도우러 갔던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던 인물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거 사실이죠.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재명의 반미 노선이 중국의 지정학적 목표와 일치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은 극도로 반일 성향이다. 맞죠? 걸핏하면 아주 반일 그거를 내세우면서 우파 정부를 그야말로 친일 정권이다고 몰아붙이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 동북아시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돌아보시면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장급에 불과했던 중국의 그 외교부 국장급이었죠. 처음 부국장에서 겨우 올라간 게 이제 국장이었는데 바로 싱하이밍 전 중국 대사를 찾아갔었죠. 불렀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공손히 앉은 자세로 한국의 제1당 대표가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인사를 나누고 앉자마자 싱하이밍 그 전 대사가 그 가지고 준비를 미리 했던 그 A4 용지를 뭐 야나무장 꺼내가지고 그 앞에서 쭉 읽었죠. 아주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뭐 나온 내용들 아주 우리로서는 굴욕적인 내용이 많았죠.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에 베팅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거의 뭐 경고와 그야말로 협박 가까운 발언을 했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그래도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이루고 있는 그런 야당 대표라 해도 국격을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항의성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좀 잘못된 거다. 이 외교라는 게 초당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정말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손까지 무릎 위에 가지런히 공손히 모으고 그냥 묵묵히 들었어요. 그야말로 경청을 한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때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지난 총선 때 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유세 때 당시에 그 중국과 대만의 이른바 양안 문제가 한참 복잡할 때예요. 우리로서는 자유 진영의 그 일원인 대만 경협도 많이 하고 반도체 등과도 그 밀접한 우리 협력 관계가 있으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냥 호시탐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무력 병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그때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재명 대표가 왜 그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풀려고 하느냐? 뭐 나 같으면 중국에도 셰셰 그 한자로 사사 감사 이런 얘기죠. 대만에도 셰셰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아주 주변을 경악시킨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여러 번 이 TV 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아니 저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럼 뭐 이쪽에도 쎄쎄 고맙다. 이쪽에도 고맙다. 뭐 무슨 왕서방입니까? 그렇게 그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저 사람이 정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런 상황을 미국 그 우파 정치인들도 보수 정치인들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학자나 연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3선에 성공했죠. 미국 공화당 소속의 영김하원 의원.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계 이민자 출신입니다. 인천 광역시에서 태어난 분이죠. 여성인데 이 영김하원 의원이 한국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은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한미동맹 또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과 반미 선동의 증가는 적들에게 이 적들이 누구겠습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을 지칭하는 거죠. 청신호를 준다. 잘못된 그런 이제 우리 세상이 왔구나. 이런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 더 힐이라고 유명한 정치 매체에 기고한 그런 공개적인 기고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기고와 발언은요, 우리의 그 계엄 탄핵 정국에서 미국의 유력 의원이 집권당이 될 공화당의 3선 의원이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을 공개 비판한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요, 야당의 1차 탄핵 소추안, 물론 이 내용이 문제가 되니까 민주당 등은 슬그머니 2차 탄핵 소추를 할 때는 이 내용을 뺐죠. 그래서 이제 2차 탄핵 소추안에서 이 내용이 없는 채로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차 탄핵 소추안을 사실 가결시키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갔었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소추안 내용은 미국에서도 매우 충격적이었고 야당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한미일 공조는 옳은 선택이었다. 또 결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요, 존 햄리라고 미 CSIS 전략국제연구소 아주 유력한 기관이죠. 이 그 소장인데 이 햄리 소장이 외교 성과를 탄핵 사유로 삼는 건 결코 justify, 다시 말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등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은 마치 기름 뿌린 바닥에 성냥을 그어대려는 매우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서울에서 열린 그 조선일보 주최의 국제 세미나에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온 참석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바이든, 기시다 체제에서 황금기를 맞았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갑자기 암울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사실이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되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서 중국 견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차기 정부가 만약에 민주당 정부로 바뀌고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으로서는 뭐 이대로 그대로 흘러가면 그렇게 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당선인과 그 정부가 만약에 된다는 그 정부는 매우 복잡하고 골치 아픈 관계, 전선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렇게 되면 전술핵을 배치하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아마 대충돌이 일어나겠죠. 한미 동맹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 파트너십은 그야말로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지금 미국 조야는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조야의 유력 인사들, 보수 인사들, 트럼프 당선인과 매우 가까운 인사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좌파, 친중 인사가 확실하다. 또 6.25 때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던 사람이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민주당 등 진보 성향의 야당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처음에 제시했다가 거둬들인 그들의 진심, 즉 친북중러, 반미, 반일 노선 또한 매우 위태롭게 보고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박상규의 직설 그 6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